예. 윤석열 총장의 칼날이 무뎌져도 다시 압수수색. 이렇게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있는 검찰. 이런 가운데에서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시계는 그대로 돌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동현 의원. 네. 최근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좀 불발되면서 뭔가 동력이 꺾인 거 아니냐 했었는데 오늘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경찰청, 울산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제 공공수사 이부에 수사하고 있는데, 예. 수사는 이제 계속하는 거, 두 번의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된 의혹을 여러 가지로 확인하기 위해서 3차로 다시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네. 정보와 담당 관실이 오늘 압수수색에 중점 지었던 것 같은데, 예. 여기가 이제 공문 발송하는 시스템이나 이메일, 그리고 잠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폴렛, 경찰 내부의 통신망이죠. 여기가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으로 어떤 문서가 넘어갔고, 그렇네요. 경찰청에서 울산지방청으로 어떤 문서가 넘어갔고, 이걸 확인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폴렛은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청와대에 9차례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예. 실제로는 울산 현지에서 청와대의 국정운영 상황실을 하고 민정수석실로 폴렛, 경찰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서 수시로 보고했다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왜 이렇게 막바지까지 수사를 하느냐면은 만약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단계가 10이라고 치면은 예. 지금 수사하는 팀들은 적어도 7이나 8까지는 만들어서 이거를 다음 수사팀이 오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완전히 상황까지는 되돌릴 수 없을 그렇죠.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고 나가겠다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다름 아니라 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이번 월요일에 만났거든요. 예. 같이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검찰에 소환 가서 외부에 공개 안 된 검찰 측 증거 자료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예. 김기현 전 시장이 말하기를 상당히 많은 밖에서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증거를 검찰이 수집하고 있더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압수수색한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도훈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에서 이제 곧 수사팀, 부장들, 차장들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바뀌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증거물을 확보해 놓는다면 설령 이성윤 지검장이나 다른 수사팀의 부장, 차장들이 왔다고 이걸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거물이 이만큼 차 있는 상태에서 이걸 덮어버리게 되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윤석열 총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검찰개혁 움직임 호응하는 이유는 사실상 울산과 관련된 또는 정부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에서 증거들을 이미 상당 부분 많이 확보해놨다. 이제 수사팀이 바뀌어도 이걸 풀어내서 기소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결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저는 윤석열 체제의 이전 수사팀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셨었군요. 조수인 부장.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막판 스포트 첫 번째가 이 압수수색, 세 번째 압수수색했다면 두 번째가 이제 당사자들이잖아요. 황운하 청장 같은 인물들을 소환하는 거. 그런데 지금 피의자, 신분인 인물들이 조금 의도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석을 좀 거부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의도적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 중인 차장검사, 부장검사 전부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검찰은 수사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맞서서 죄를 지은 피의자들은 수사를 계속 미루고 보겠다. 왜? 수사팀이 교체될 테니까.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을 보면 울산경찰청이 이 김기현이라는 한국당 후보가 결정된 날, 공천된 날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사실상 선거에 직접적으로 경찰이 개입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의자가 바로 황운하 씨입니다. 예. 그런데 황운하 씨는 지금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응하는 이유, 늦으면 늦을수록 잊혀질 수 있다. 이런 건데 예. 경찰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황운하 씨 같은 경우에 명예퇴직금 5,500만 원 정도를 위해서 명예퇴직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단 그냥 사표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징계라든지 감찰 그런 과정이 없이 사표가 수리된다면
이거는 정말 경찰로서도 수치입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와 종결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의 이런 그 잘못된 일이 뿌리 뽑혀지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는 앞으로도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이 마지막 수사에 속도를 좀 내는 가운데 과거 청와대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출마 선언을 하려던 그 전날에 회유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한병도 수석이 어쨌든 송철호, 송병기와 같이 피해자로 돼 있어서 친구로서 너무 미안하고 그냥 친구로서 한 얘기에 불과한데 그렇게 피해자를 명시되다 보니까. 김재욱 교수님, 네. 화면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 전날, 그러니까 울산시장 예비 후보 등록 전날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선거 전망도 좀 불투명한데 꼭 울산시장 출마해야 되느냐, 다른 자리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회유했다는 보도가 새롭게 나왔거든요. 예, 저는 뭐 저기 아래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인데요. 그 자리에 예를 들면 뭐 선거 관련된 뭐 정부 특보, 좀 그런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건 정치적 행위인 거고 정당 행위니까요. 근데 한병도 저 대통령 정무수석은 당시에 정무수석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촛불정부 초기에 있었던 청와대 인물들이 공사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86학번들이니까 서로 예를 들면 자기의 자리와 무관하게 동기적으로 얘기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예. 공무원이라는 직분에 맞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과의 관계를 더 많이 고려해서 송철호 울산시장 같은 경우 같은 경우 아주 친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의 의무보다는 관계를 더 중시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저기에 바탕에 뭐냐면 그 당시에 청와대가 상당히 막강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모든 정치행위나 부처들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형태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박대한 권한들이 행사된 거죠. 저는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서 파생했던 문제가 분명히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정치행위를 정당히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청와대가 있다라고는 의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저 행동 자체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청와대가 얼마나 예를 들면 다양한 분야에 개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이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2018년 2월 13일 예비후보 등록 바로 하루 전날에 예.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를 시도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주 엄격한 선거 중립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위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거 때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예.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조사 실시 문제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선거법상으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이거를 어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후보를 어떤 자리를 주고 매수를 하려고 한 겁니다. 매수죄요? 네, 매수죄입니다. 광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구속이 됐던 것이 바로 후보 매수죄입니다. 글쎄요. 검찰도 이 부분, 그러니까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서 알아서 교통정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잘 마지막까지 들여다볼 겁니다. 장혜치 변호사님, 다음 주에 넘어오기 전에 저 화면 한번 보실게요. 최근에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여러 가지 과거에도 자연강장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 무려 3,000병이 지금 대검찰청에 왔다면서요. 네, 먼저 지난 10일 오전에 자양강장제 1,000병이 윤석열 총장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익명의 시민이 보낸 편지, 이 천이 하늘 천자와 발음이 똑같잖아요. 예.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는 뜻에서 보낸다. 상식적인 국민이 보낸다. 결국 하늘의 뜻이 꿋꿋하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같고, 이 15일 오후에도 이번에는 무려 3,000병의 자양강장제가 대검으로 배달이 되었는데, 앞서 보내주신 시민이 하늘의 뜻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국민의 뜻을 전달드린다. 3대 의혹 수사하는 검사님들 힘내세요라는 메시지가 전해져 있었어요. 예. 3,000병 그리고 3대 의혹. 이 3대 의혹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마지막으로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의혹과 관련된 수사팀을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을 통해서 조각조각 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대검의 간부들과 수사팀 일선 수사관들, 검찰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내길 바란다는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집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옛날 일을 떠올렸습니다. 예. 2003년 8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여야를 막론한 불법 대선 자금 수사가 있었죠. 이때 대검찰청에 하루가 멀다 하게 꽃다발,
비타민 이런 것이 쏟아졌습니다. 아, 그때 그랬었습니다. 네, 바로 위기가 영웅을 만드는 겁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고 편지를 썼었습니다. 예. 지금 그 일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칼날이 무뎌져도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는 검찰 얘기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다소 다른 얘기인데 분위기는 좀 비슷합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